안녕하십니까. 오픈스빅 6강 강의 엣지 디텍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엣지 디텍션 6강에서는 다양한 필터들을 통해서 경계를 검출하는 방식을 이용해 저희가 원하는 부분의 경계를 검출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엣지 디텍션을 통해서 그려진 사진입니다. 이 왼쪽 사진이 이제 원본 이미지고, 이 원본 이미지들을 엣지 디텍션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경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약간 더 좋은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다운 예시인데, 이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스토크 사진입니다. 이렇게 스토크 사진에 가로 세로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사진들을 경계 검출을 통해서 이 가로 세로 줄들을 모두 경계를 검출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경계를 검출한 예시입니다. 경계 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계 검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지금 보이시는 왼쪽 사진이 원본 이미지라 했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지금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하죠. 저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이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즉 밝기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된 픽셀 값의 미분을 통한 지점을 찾아서 이 지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통한 지점 찾기, 여기서는 미분 근사값을 이용합니다. 미분 근사값을 이용해서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커널을 통해 필터링을 진행함으로써 경계를 검출하게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추가적인 용어 설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어들을 보시면 첫 번째가 커널, 아까 나왔던 커널과 필터링, 컨볼루션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커널은 여러분들이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커널은 먼저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이미지 처리에서 사용하는 작은 행렬, 예를 들어 3 곱하기 3 혹은 5 곱하기 5 행렬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특정 특성을 강조하고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추가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필터링은 무엇이냐? 이 커널, 즉 필터를 이미지에 적용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픽셀에 이렇게 커널들을 적용을 하면서 새로운 픽셀 값, 이를 통해서 새로운 픽셀 값들을 계산을 하는 과정을 필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컨볼루션은 필터링을 수행하는 간단한 수학적 연산이다 라고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어 보시면은 지금 커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왼쪽 사진, 왼쪽의 행렬에서 이 가운데 부분, 보라색 부분이 커널입니다. 커널이고, 이제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체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전체 과정을 필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커널의 요소와 입력 픽셀 값을 곱해서 모두 합하는 계산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부분에 이거를 곱해서 하나씩 적용을 시키고 있죠. 적용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이 최종적인 피처맵, 최종적인 행렬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약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필터가 각 하나하나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101, 010, 101 이런 식으로 동일한 필터를 곱해준 다음에 이 곱해준 필터의 전체 합을 계산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됩니다. 4가 나오는데 이 4를 이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1필터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세로로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또 다음 줄 넘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가로가 총 원래 7개였지만 이게 5개 연산까지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피처맵은 5 곱하기 5 행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필터링을 하고 이 연산 방법 지우고 여기 때 각 픽셀들을 계산하는 이 연산 과정을 컨볼루션 수학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필터 부분, 이 필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연산을 처리함으로써 최종적인 이런 피처맵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처맵, 이렇게 이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처맵이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필터맵 최종적인 형상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까지 보여드렸고, 그래서 필터링의 종류에 대해서 약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은 이 두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필터는 이미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바로 블러 처리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베이직 필터는 아마 사용을 안 하셨겠지만 베이직 필터도 블러 처리에도 사용을 하는 그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5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서 아까처럼 10 곱하기 10 행렬이다 라고 했을 때 5 곱하기 5는 총 10개 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총 6 곱하기 6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 5 곱하기 5 필터를 거치면 6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다운스케일링이 됩니다. 블러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가우시안 필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을 중심적으로 합니다. 가우시안 필터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필터들을 통해서 원래 픽셀이었던 5 곱하기 5 픽셀 이 부분을 약간 다운스케일링하는 3 곱하기 3이나 그런 식으로 줄여주는 그런 과정들을 블러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제 샤프닝 필터, 엣지 필터라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엣지를 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필터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 필터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필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분이란 것은 저희가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분의 dx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dx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미분 자체를 연산으로 하기 안 되기 때문에 행렬로 이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차이를 계산합니다. 즉 미분 근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 픽셀과 우측 픽셀 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필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또 Y축으로는 상단 픽셀과 하단 픽셀 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필터링을 진행하고, 이 필터링을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필터링을 진행하게 돼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에서는 왼쪽 픽셀의 밝기에서 오른쪽 픽셀의 밝기를 뺀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 KX 부분이고요. KY, Y 커널 같은 경우에는 상단 픽셀과 하단 픽셀 간의 밝기 차이, 즉 위쪽 픽셀의 밝기에서 아래쪽 픽셀의 밝기 값을 뺀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필터링을 진행을 하고 최종 이미지를 출력해서 엣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계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 필터 말고도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으로 필터들에 대해서 싹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콜앱 때 필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거는 로버트 크로스 필터입니다. 로버트 크로스 필터는 말 그대로 대각선에 이제 1과 마이너스 1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토가 있네요.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사선 경계 검출, 대각선 경계 검출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이즈에 약간 민감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크로스 필터를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이 다음에 발전된 게 프리히트 필터입니다. 프리히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각 방향을 차분을 저희가 차분히 2차만 진행했었는데,
3번을 진행함으로써 경계를 검출을 약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필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 미분 필터나 로버츠 교차 필터에 비해서 상하랑 좌우 경계, 상하랑 좌우가 3차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계 검출 강도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 필터까지 해서 총 3가지 필터를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시간에 진행할 것은 직접 이 행렬을 입력을 해서 필터링을 진행할 건데, 이 다음부터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필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필터들은 오픈CV의 내장 함수로 존재합니다. 바로 소벨 필터인데요. 소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차분 비중, 중심 픽셀의 차분 비중을 2배로 준 필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프리윗 필터랑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었던 이 부분들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2와 2로 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X축, Y축, 대각선 방향 경계 검출에 모두 강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CV의 별도 함수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커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엣지의 방향성 정확도가 감소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점입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엣지 방향성의 정확도가 감소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벨 필터를 약간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샤르 필터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샤르 필터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 동일한 패턴이지만 이 부분에 있는 차수, 차분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벨 필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CV에 이 친구도 내장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이 밑에 있던 부분들은 소벨 필터 함수의 이제 내장 함수랑 비교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실습에서 진행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라플라시안 필터인데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2차 미분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차 미분만 적용했는데 2차 미분까지 해서 중앙 부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X방향과 Y방향을 2번 미분을 하기 때문에 경계를 강조를 할 수 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오픈CV의 별도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필터 같은 경우에 샤프닝 필터의 대표 주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이론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필터에 대해서 쭉 나열했었는데, 이 다음에 캐니 엣지까지 설명드리고 이론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니 엣지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캐니 엣지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정을 설명드릴 겁니다.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필터링을 포함한 전체 엣지 디텍션 과정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노이즈를 제거,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벨 필터를 이용합니다. 소벨 필터를 이용해서 그 차이들을 계산을 진행해 줍니다. 그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고 말하는데, 그레디언트 방향에서 검출된 경계들 중, 이 차이에서 경계된 경계들 중 가장 큰 값만 선택해서 나머지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경계값,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지정해서 이 사이에 있는 영역, 경계 영역에 있는 픽셀들 중에서 가장 큰 경계값 밖의 픽셀과 연결성이 없는 픽셀들을 제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연결성이 없는 픽셀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경계 처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습에 조금 위주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들 실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구글 콜앱으로 넘어가서 실습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강좌에서는 구글 콜앱에서는 저희가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분 필터 먼저 처음으로 진행을 해서 행렬들을 입력을 할 거고요. 로버츠 크로스 필터, 프리윗 필터까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소벨 필터부터 이제 진행할 때는 저희가 내장 함수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소벨 필터, 샤르 필터, 라플라시안 필터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니 엣지 디텍션 과정을 이용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 강의를 조금 집중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번 강의 중에 이 캐니 엣지 디텍션은 저희가 앞으로 쭉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Can이 엣지 디텍션은 무조건 실습을 꼭 한 번씩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고 바로 콜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 콜앱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런타임 연결해 주시고 왼쪽에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드에서는 총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cv2, numpy, 그리고 이미지쇼 이렇게 세 가지 라이브러리 먼저 임포트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먼저 임포트 해주고 이제 이미지를 지정해 줄 건데요. 제가 두 개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L6 test1, test2 파일이 있는데 test1 파일은 이렇게 가로 세로 줄만 있는 파일이고 테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선이 그려진 파일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렇게 검은색 흰색으로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인식이 좀 더 잘 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는 사실상 이런 사진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미분을 사용한 경계 검출을 먼저 진행할 건데요. 이미지를 첫 번째 이미지 가로 세로 줄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분 커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x 커널 k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 이 가로 행렬이었죠. 그리고 y 커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아래쪽에 1 행렬 세로로 이제 1 곱하기 2 행렬로 진행이 됩니다. 행렬을 표현을 할 때 콤마는 이제 엔터나 이제 그 다음 줄을 의미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널을 이렇게 저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커널을 적용할 때 cv2.filter2d 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미지를 필터링하는 과정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변환하는 저희가 이론 설명 때 말씀을 드렸던 컨볼루션 연산을 여기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들어가는 변수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입력 이미지, 두 번째는 출력 이미지의 깊이.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사용을 하면은 입력 이미지와 같은 깊이를 유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뎁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커널을 이용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엣지 X 방향으로는 당연히 X 커널을 이용해야 되고 Y 방향으로는 Y 커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X 방향 커널과 Y 방향 커널을 적용해서 필터링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필터링이 이미지에 적용이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필터링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numpy 배열로 이제 필터링이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 부분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rged numpy hstack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배열들을 연결하는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친구들을 가로 방향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py 배열을 가로로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미지와 numpy를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엣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왼쪽에는 원본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원본 이미지. 그리고 그 두 번째는 X방향 커널을 이용한 부분. X방향 커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 지금 미세하지만 이 세로 방향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쪽 가로줄을 탐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줄만 탐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Y 좌표의 경우에는 Y좌표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필터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X축 선이 이제 검출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엣지 검출을 한 후에 이를 합쳐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긴 합니다. MPHTa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한 이유가 왼쪽에 그 원본 사진, 중간에 엣지 X 사진, 오른쪽에 엣지 Y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을 사용한 경계 검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로버츠 필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츠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X 커널이 저희가 대각 행렬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1001 한번
이제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떤 행렬이냐, 죄송합니다. 1, 0, 그리고 0,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 저희가 아까 봤던 그 행렬의 이미지랑 동일하게 y 커널도 똑같이 kx와 ky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커널과 y 커널 이렇게 적용을 시켰고요. 그럼 커널을 이제 다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미지 필터 2D, 저희가 필터링을 진행하는 코드를 했었죠. 필터 2D의 이미지 그리고 마이너스 1 뎁스 기본 이미지랑 깊이를 똑같이 하고 x 커널, y 커널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merge 할 때 LPH 스택 기본 이미지 출력하고 x 방향 출력하고 y 방향 출력하고 x랑 y랑 합쳐서 최종적인 이미지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대각까지 달 판단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엣지 X 부분에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 모두 다 달 판단을 하고 있어요. Y도 똑같고, 그리고 두 개를 합치니까 약간 이 선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이걸 흰색 선으로 그렸는데 선이 아니라 직사각형 인식해서 약간씩 두꺼워서 두껍게 확인한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로버프 필터를 약간 다른 이미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커널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필터링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엣지 X 방향에서 잘 잡는 부분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Y 방향에 잘 잡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츠 필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로버츠 필터의 강점은 무엇이냐 했냐면 대각선 부분을 잘 잡는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진행을 할까요? 미분을 사용한 경계 검출에 비해서 대각선을 잘 잡는다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각선을 약간 못 잡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밑에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대각선 부분에서 못 잡는 이런 부분들, 이런 상세한 부분들을 못 잡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버츠 필터까지 저희가 배웠고요. 실습을 진행을 했고, 이제 프리폿 필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폿 커널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이제 좀 더 강하게 3차분을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지는 다시 첫 번째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폿 커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똑같은 위에랑 같은 방식으로 하고 프리폿 커널만 약간 다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가로 세로 부분이 훨씬 더 첫 번째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진하게 확실하게 차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이미지 2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랑 또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만 적용시켜서 확인해보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진해진 선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폿 필터는 3차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더 진한, 가로 세로에서 진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3가지 필터를 사용했는데, 이 3가지 필터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픈스미 내장 함수가 없고 이렇게 필터를 저희가 직접 배열을 작성을 해서 슈플 형식으로 배열을 작성을 해서 이제 필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소베 필터, 샤르 필터, 라플라시안, 그리고 케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십에 기본적으로 내장 함수가 존재합니다. 내장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장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소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커널을 생성해서 진행을 했을 때랑 API, 실제 소벨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진행했을 때를 약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소벨 커널 그대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커널 필터 부분을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제가 이미지를 두 번째 걸로 했네요. 이미지를 두 번째 거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벨 필터를 적용시키는 과정 동일합니다.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이번에는 소벨 API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벨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벨 내장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소벨 필터를 적용을 시키는데요. 소벨 필터에 대한 함수들은 제가 또 밑에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작성을 내가 추가로 해놨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변수들에 대한 정리를 또 같은 이제 자료에 제가 첨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에 소벨 필터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엣지를 검출하는 소벨 XY를 따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이렇게 엣지 X, 엣지 Y 이 부분 소벨 필터를 저희가 커널을 직접 생성을 해서 제작한 소벨 필터 적용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소벨 필터를 내장 함수를 통해서 적용한 부분들 보여드릴 거고, 보시면은 H스택은 가로로 연결하는 걸 했죠. 그럼 V스택은 세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멀스돈 첫 번째 열에서 보여드린다 했던 거랑 두 번째 열에서 보여드린다 했던 거를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위쪽 부분은 소벨 필터 기본 배열을 사용해서 했던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소벨 필터 내장 함수를 이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게 잘 소벨 필터가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벨 필터의 장점으로는 이 중심 차분 부분에 이제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진행을 했었던 프리 필터 참차 차분의 중심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끝부분에서 방향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벨 필터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로 캐니 엣지를 사용할 때 소벨 필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 함수에 대한 변수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제가 보내드린 파일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샤르 필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샤르 필터는 이제 샤르 커널들을 직접 생성해서 엣지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샤르 커널을 직접 생성해서 이제 엣지를 검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필터링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해줄 거예요. 샤르 API로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 함수, 샤르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르 또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계속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 -L, 1, 0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 입력 인수 받고 depth, 출력 이미지의 깊이 -1이면 같은 깊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dx, dy인데요. dx 같은 경우에는 x방향으로 1차 미분을 실행, y방향으로 1차 미분을 실행, 그래서 x방향, y방향 나눠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동일하게 이제 가로, 세로 나눠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샤르 필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샤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엣지를 검출했을 때 방향성에 대한 민감도를 해결한, 소벨 필터의 문제를 해결한 필터이기 때문에 소벨 필터랑 약간을 비교를 했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더 섬세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실 거는 소벨 필터입니다. 소벨 필터를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필터인데, 라플라시안 필터는 필터를 그냥 적용을 하면은 2차 미분을 사용했다는 점, 그 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플라시안 필터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캐니 엣지 검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일단 소벨 필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가우시안 블루를 통해서 노이즈들, 전처리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소벨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최대값, 그레디언트 방향에서 검출된 경계 중 가장 큰 값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값을 지정해서 맥스 값과 미니멈을 지정을 해서 픽셀 중 가장 큰 경계값 밖의 픽셀과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을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캐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함수를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딱 나올 거예요, 아마도. 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함수를 보시면은 일단 이미지 받아주고 threshold 1, threshold 2 이게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택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저희가 소벨 필터를 캐니에서 알아서 적용을 시켜준다 했었는데, 저희가 소벨 필터를 보시면 커널을 3 곱하기 3 커널이라 했습니다. 근데 소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커널 사이즈가 이제 내부 API에서는 5, 7 이런 식으로 홀수로 커널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널 사이즈를 지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3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니멈 값 100과 맥시멈 값 200으로 해서 캐니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이거 실행시켜 주시고 엣지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캐니 엣지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니 엣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머지를 다 제거하기 때문에 깔끔한 차선이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약간 좀 과하게 이런 식으로 잡게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아예 안 나오거나 완전히 막 좀 과부하게 나오거나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캐니 임계 값들을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들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총 다양한 필터들을 사용해봤는데, 저희가 미분을 사용한 경계 검출, 미분, 로버츠, 프리빗 필터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커널을 생성해서 저희가 필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널을 사용해서 경계를 검출할 때는 이 부분, 픽셀 값의 급격한 차이를 계산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할 때 미분을 근사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츠 필터에서는 미분 경계에서 아쉬웠던 부분인 대각선, 사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각선 행렬을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 필터에서는 저희가 상하 관계, 상하 좌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3차분을 사용해서 3 곱하기 3 행렬을 사용을 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벨 필터부터는 내장 API가 있기 때문에, 내장 함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고, 소벨 필터도 커널을 생성했을 때랑 이제 API를 생성했을 때 동일하지만 커널 사이즈를 3, 5, 7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소벨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 전에 한번 바꿔보고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진행을 하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약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약간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블러 처리나 필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5 곱하기 5 행렬이면 훨씬 더 최종적인 피처맵이 적은 픽셀을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효과입니다. 그치만 경계 검출이 조금 더 잘 낼 수도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널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샤르 필터를 배웠었는데, 샤르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샤르 필터는 소벨의 방향성이나 그런 문제들, 방향성이 약간 잡기 어려운, 정확도가 감소한다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방향성이 감소하는, 정확도가 감소한다는,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샤르 커널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 약간의 숫자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 Y축, 대각선 방향 검출에 모두 다 강하지만, 이제 내장 함수를 사용하고 모두 강하지만 저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소벨 필터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 또 라플라시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합니다. 2차 미분을 적용한 필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X방향, Y방향으로 2번 미분을 계산해서 경계를 강조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캐니 엣지,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캐니 엣지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가우시안 적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진행하고, 소벨 필터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소벨 필터를 한번 필터링을 진행해주고, non maximum suppression, 이 그레디언트 방향 중에서 검출된 경계 중 가장 큰 값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제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경계값, 맥시멈과 미니멈을 지정해서 경계 영역에 있는 픽셀 중
그 다음에 가장 큰 경계값 밖의 픽셀과 연결성이 없는 픽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이 부분이 이제 약한 낮은 경계 인격값으로 이보다 작은 경계는 무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강한 경계, 이 값보다 큰 경계는 강한 경계로 간주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한 게 가장 큰 경계값 밖의 픽셀과 연관성이 없는 픽셀 제거할 때 그 큰 경계값, 그 부분이 이 threshold 2,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까지 잘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소벨 필터 그리고 캐니 엣지, 이 두 가지 부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론 이 바로 다음 차시는 VS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7강에서는 저희가 라인, 직선 검출을 진행할 건데, 그 부분에서 소벨 필터와 캐니 엣지 필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좀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콜앱 실습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VS 코드 실습 그대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에서 했던 내용이랑 완전히 동일한 내용들이고, 이제 단지 VS 코드로 옮긴 부분밖에 없어서 설명드릴 내용이 크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실행시켜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커널 생성 진행하고 필터링 진행하고 결과 출력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동일하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미분 커널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다음으로 저희가 로버츠 커널 진행했었죠. 로버츠 커널 대각선 부분, 대각선을 사선 연계 검출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진행을 했었고요.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세브 투 이미지 쇼 진행을 해서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X, HX, HY,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합친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저희가 프리빗 커널을 진행을 했었죠. 프리빗 커널도 동일하게 3차분으로 진행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훨씬 더 이제 상하 관계에 있어서 상하 좌우 관계에 훨씬 더 진한 색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엔 이제 그때부터 소벨 필터가 진행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벨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벨 필터 위에는 저희가 직접 필터 커널을 생성했던 과정들, 아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던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소벨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샤르 필터를 똑같이 진행을 했었고, 샤르 필터 똑같이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XY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 2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방향성까지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똑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라플라시안도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 캐니 엣지 적용,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이미지랑 캐니 이미지를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뒤쪽에 이 캐니 부분은 여러분들 사진으로 꼭 이 변수들 약간씩 변형하면서 잘 윤곽 검출을 잘 하는 프로그램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거는 이제 호프라인처럼 직선을 검출하는 이런 코드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ROI 잡아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2차선, 지금 보시는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차선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컨투어 강의, 엣지 검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직선 검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